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미드저니의 단순 기능 설명이 아닌 진짜 미드저니를 실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용자 경험에 미드저니 미친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미드저니를 실제 사용해보면서 발견했던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그런 실용적인 팁들만 모아봤습니다. 특히 미드저니가 처음이신 분들은 미드저니에 이런 기능이 왜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알아두시면 실제 미드저니 사용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되니까요. 영상 끝까지 오늘 보시고 실무에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드저니 웹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는 이 화면은 바로 이 익스플로러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익스플로러 화면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익스플로러 뜻 그대로 전 세계 다른 유저들의 미드저니 작품들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 미드저니로 어떤 이미지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익스플로러의 모든 이미지 이런 하나하나가 좋은 레퍼런스가 또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 익스플로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그 카테고리를 정해야 돼요. 우측 상단에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 이미지, 비디오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부분을 이미지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다른 유저들이 생성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누르면 당연히 여기서 만든 영상들을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번에 새로 또 업데이트가 된 부분은 바로 이 스타일입니다. 자, 이 스타일 탭에서는 미드저니만의 독보적인 기능이죠.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탐색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sref하고 이런 코드 번호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왼쪽에 이게 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전용 코드입니다. 사실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는 오래전부터 존재는 해왔지만 이렇게 막상 적용해보지 않는 이상 그 스타일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좋은 기능임에도 제대로 활용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타일 코드를 적용하면 어떤 스타일인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둔 이런 스타일 익스플로러 업데이트로 인해서 미드저니에서도 직접 스타일링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고, 그리고 이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이 미드저니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 활용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AI 일관성 완벽 마스터라는 이 강의는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 일관성 활용법을 주제로 약 1시간 반 정도의 러닝타임의 강의 영상 VOD를 기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 핵심만 또 잘 정리한 강의 노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 특별한 혜택으로는 이 자동으로 일괄성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동 생성 앱을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앱은 AI 일괄성 작업에 있어서 사용 빈도 높은 대표 메뉴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영화적 연출을 위해 다양한 앵글, 두 번째는 캐릭터의 일관된 조형과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캐릭터 뷰, 그리고 세 번째는 캐릭터의 감정 연기를 위한 캐릭터의 다양한 표정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 콘텐츠를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모두 이 AI 일괄성 자동 생성 앱을 모두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AI 일괄성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많은 구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또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또 메뉴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For You, 랜덤, 핫, 그리고 탑, 라이크 이렇게 5가지의 옵션들이 있는데, 사실 말 그대로 이 For You는 나를 위한 개인 맞춤형 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드저니 AI가 내 미드저니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내가 선호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좀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저는 이 효과가 개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크게 이게 내 맞춤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그 옆에 이 랜덤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무작위 랜덤이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발상 단계에서 찾아볼 때 더 좋은 레퍼런스를 찾아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뽑아주는 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랜덤을 사용하실 때 또 유용한 팁이 하나 있다면,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랜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랜덤마이즈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 고침이 되면서 다시 랜덤으로 또 추천을 해줍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계속 이렇게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서 새로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받아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랜덤 이 자체의 메뉴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핫은 말 그대로 유저들이 추천을 가장 많이 한 인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탑도 핫처럼 인기 있는 종목이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일별, 데이, 위크, 주별, 먼스, 이렇게 월별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가장 트렌디한 이미지를 빨리 분석하고 싶으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실용적이고 유용한 기능은 요 라이크라고 할 수 있어요. 요 라이크가 굉장히 사실상 제일 유용합니다.
자, 이 라이크는 우리가 흔히 그냥 즐겨찾기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익스플로러에서 수많은 이미지들을 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들을 즐겨찾기 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각각의 이렇게 이미지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 썸네일 창 우측 하단에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하트 모양이 보이시죠? 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 라이크 좋아요 창에 즐겨찾기가 되는 거죠. 킵해두는 겁니다. 이건 또 언제든지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서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이크 탭 이거를 다시 누르면 마음에 들어서 즐겨찾기 해놨던 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이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런 이미지들만 별도로 모아두는 이 기능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은 레퍼런스를 찾을 때 한 번으로 그 활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두시는 게 실제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기능은 사실상 별건 없죠. 네, 특별한 기능은 아니지만 이 기능을 모르고 미드저니를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 익스플로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우리가 익스플로러 탐색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이미지나 비디오를 이 시각적으로 완성된 좋은 샘플들을 찾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레퍼런스를 찾는 일이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는 이미지를 잘 찾는 게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이 서치 검색 기능입니다. 자, 이 익스플로러에 얼마나 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그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검색 범위를 좀 더 가지치기를 하면서 좀 더 특별히 어떤 검색을 따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클릭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또 치트키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이렇게 도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도구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수많은 이 도구, 개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말 두서없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실사 타입도 있고 그림 타입도 있고 뭐 약간 이런 도자기처럼 빗은 이런 특이한 재질도 있고 판화 같은 그림,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개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개고요. 이런 단순한 키워드로는 내가 원하는 도구의 개의 이미지를 찾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그런 가지치기를 하기 위한 이게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개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관련된 이미지를 찾다가 지금 중간에 이런 스팀펑크 같은 이런 메카닉적인 이런 이미지가 만약에 마음에 들었다고 쳐볼게요. 요 해당하는 요 이미지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상세 뷰 이미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도구라고 검색을 했는데 그 밑에 돋보기 모양의 이 검색 아이콘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돋보기 아이콘의 툴팁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서치 이미지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도구로 검색을 한 상태에서 이런 기계적인 메카닉, 약간 스팀펑크 같은 이런 분위기를 가진 도구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지치기를 해야겠죠. 그냥 단순히 개가 아니라 이렇게 또 특정 스타일을 제가 이 범위를 좁힌 거죠. 검색 범위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서치 이미지 이 돋보기 아이콘을 한 번 더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개 중에서도 아까 같은 이런 기계적인 개의 이미지를 찾아줍니다. 훨씬 더 검색 범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에 더 빠르게 그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키워드가 기본 도구였는데 개뿐만 아니라 다시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다른 동물들도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좀 고양이도 있고 약간 도마뱀 같은 것도 있고 캥거루도 있고 다른 동물들도 이런 같은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서치는 이 개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이런 메커니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일종의 이 퍼지 서치와 같은 기능도 해주고 있어요. 검색 안에 또 들어가 있는 상세 검색, 이 이미지 서치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의 폭을 좁혀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실용적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가 또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또 여기서 이 이미지 서치를 눌러서 또 이거와 또 유사한 스타일을 또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연계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고양이 중에서도 약간 이런 컬러풀한 팝아트 스타일의 고양이를 찾고 싶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치 이미지 이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유사한 스타일의 고양이를 이렇게 검색 결과로 받아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 스타일 부분, 이 스타일 탭에도 이 검색 결과는 연동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이미지 탭과 스타일 탭은 서로 이 검색 결과의 데이터를 연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 비디오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요 점은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비디오는 따로 제가 이런 식으로 캣으로 쓴다고 해서 검색이 되지 않아요. 바로 이미지 탭으로 탭이 강제적으로 변동되는 걸 보셨죠? 비디오는 따로 검색 기능이 없어서 이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비디오는 검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으셨다면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이 이미지가 특히 이제 마음에 들어 이런 비슷한 이미지를 조금 더 커스텀해서 한번 뽑아보는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프롬프트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썸네일에서도 T를 눌러서 이 아이콘을 눌러서 프롬프트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상세 뷰 이미지에 들어와서도 여기 우측 하단에 프롬프트를 눌러도 같은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세 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우측에 이 프롬프트 유즈 텍스트가 있죠. 이렇게 이 프롬프트만 클릭하시면 딱 이 프롬프트만 들어오고 다시 그리고 나머지 뒤에 붙었던 이 파라미터 프롬프트는 이렇게 각각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제가 눌러보면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건 종횡비 파라미터고요. 그죠? 이건 버전 표시고 이건 스타일 표시인데 이런 식으로 각각 커스텀을 또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자, 어쨌든 저는 여기서 기존의 프롬프트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게 여자가 아니라 걸이 아니라 이제 보이로 만약에 주제만 피사체만 바꾼 작업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프롬프트에 지금 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보이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she, 그녀라고 됐던 부분만 이제 he로 변경을 해주고 이 인물 외에도 소품이나 배경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프롬프트만 변경하시면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썸네일 에디트를 눌러가지고 바로 생성을 하면 이런 식의 이미지를 진짜 빠르게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다시 단 몇 초 만에 이렇게 거의 스타일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만들어냈죠. 특히 미드저니를 처음 접하신 입문자 다시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팅 하기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 챗 GPT처럼 대화형 형식의 LLM 방식의 이 프롬프팅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한글도 잘 그만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의 프롬프팅 기술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이 익스플로러에 있는 좋은 이런 잘 된 이미지 해석을 하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활용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프롬프트 기술을 익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를 가장 빠르게 실무적으로 익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잘된 작품들의 프롬프트를 이렇게 직접 보면서 활용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비디오 탭만의 또 독특한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미드저니 비디오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보통 동영상 포맷으로 다운을 많이 해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마우스로 이렇게 오른쪽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기능이 나오죠. 보통 이렇게 비디오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다운로드 포맷을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항상 이 상세 뷰 이미지로 오시면 다시 더 다양한 다운로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 이 로우 비디오, GIF는 말 그대로 GIF 애니메이션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요게 원본입니다. 이 로우 비디오가 날것의 비디오 원본이고요. 이 소셜 미디어는 사실상 이 원본 비디오를 소셜 포맷에 맞게 억지로 1080으로 억지로 확대해서 키운 포맷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 좋은 화질을 그대로 넓히기만 한 거니까 이 차이점은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에 좀 더 고화질의 이미지를 뽑고 싶다면 여기 설정창에서
HD 모드로 활성을 하시는 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자, 그리고 이 비디오에서 또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카피 커런트 프레임이에요. 말 그대로 한 프레임 부분을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영상에 다운로드 다시 일정 프레임을 복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딱 그 프레임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영상을 이미지를 만약에 제작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여인의 보시면 옆모습이 보였다가 뒷모습이 보였다가 다양한 뷰가 보이죠. 근데 나는 가장 베스트가 이렇게 여인의 옆모습 용도 그렇고 이 손바닥 위에 나비가 딱 앉은 이 순간, 딱 이 정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이 프레임을 만약에 원한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 부분만 프레임만 딱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딱 원하는 지점을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항상 일시 정지를 먼저 눌러서 정지시킨 뒤에 이렇게 재생바를 이동하면서 원하는 프레임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딱 내가 원하는 베스트 컷이다. 그럼 이때 이렇게 카피 커런트 프레임을 눌러서 프레임이 복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컨트롤 V로 이렇게 프레임을 또 이용해서 영상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에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이미지 제가 눌러볼게요. 이렇게 아까 그 딱 프레임 이미지가 들어왔죠. 또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용적인 부분에서 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고 앞뒤 옆 턴어라운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렇게 앞뒤 옆모습 말고도 그 중간 사이에 있죠. 약간 45도 약간 쿼터뷰 같은 그런 특정 각도의 뷰를 만들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커런트 프레임 이미지를 활용해서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360도 로테이션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제자리에서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특정 뷰는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되는 뷰다. 이 뷰를 만들고 싶은데 이걸 턴어라운드에서 딱 이 뷰를 만들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턴어라운드 뷰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상태에 이 카피 커런트 프레임을 사용하시면 딱 현재 이 프레임의 이 이미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또 기타 여러분이 다른 비디오나 이미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상 미드저니 UI에 관련된 실용적인 팁들을 다루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뤄야 할 내용들이 좀 많아져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유용한 사용 꿀팁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곧 찾아뵙도록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실용적이고 유용한 꿀팁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메인 홈페이지 프로필 아래 이 가입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전용 영상과 기타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